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제가 그 코인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코인을 물렸을 때는 어떤 부분에 관점을 두고 탈출을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코인 물렸을 때, 이게 알트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코인에 물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어제가 아니었죠. 그제 진입했던 그 포지션 자체가 조금 애매한 수익 구간을 주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손실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 구간이 조금 커졌다가 결국에는 본전을 했어요. 본전을 했는데 그 본전한 구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 이 쇼 포지션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이렇게 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저는 워낙 짧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쇼 포지션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그 수익 구간이 기준대로 하는 그 범위 내에 한 1, 25가 정도? 1, 25가도 아니에요. 원래 미니멈으로 좀 보는 구간은 좀 정해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약간 못 미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쭉 횡보를 하게 돼요. 횡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482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높은 구간 상승이 나오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금액의 원배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 없이 접근했을 때는 여기 이만큼까지 오르는 거는 크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만큼의 상승 구간은 그 선물 매매의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활용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의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는 처리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죄송합니다. 이 구간에서 본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고 딱 한 번 추가 매수를 해요. 원래 패턴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는 그 추가 매수하는 구간을 딱 정해놓지 않고 정황상 그 패턴상 전환되는 구간에서 좀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재 접근하는 그 매매 방식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추가 매수 구간을 대부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혼자 하는 매매가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매매다 보니까 진입하는 구간을 미리 조금 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본절로 나왔죠.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코인이건 주식이건 우리가 물린 구간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속된 표현을 물렸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접근법이 아니라 탈출이 제1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만큼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구간만큼 2배 수익을 내야지가 아닙니다. 절대.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탈출이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을 배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 범위 자체가 열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배꼽가 수익으로 마무리해야지가 아니라 추가 매수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표 구간이 계속 열리게 돼요. 그러면 그 구간을 찍고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금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꼭 본절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손절 라인을 지킨다는 게 물론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지정을 한 그 단기적인 매매 방식 있죠.
단기적인 매매 방식에서 손절 라인을 지킨다면 물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매매에 감정이라는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손절을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이 냈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손절을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물렸을 경우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주식은 우리가 마틴 베팅이라고 하죠. 1대 1대 2 비율. 요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데 대부분 그 2배의 수로 1대 1대 2 비율.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올 때 그 반등 구간에 대응을 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코인에서는 이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인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를 10배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시드가 2배, 2배, 2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금액 내에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에요. 차트가 추세상 올라갈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내려갈 생각이 없다면 추가 매수는 금지예요. 금지. 그 패턴의 전환이 온 것을 확인 후에 접근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쌍봉 쌍바닥 지점을 그 지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왜 쌍봉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탈출하는 지점이 여기 쌍봉이 될 수도 있고 쌍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쌍봉 쌍바닥은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지점이에요. 추가 매수하는 지점. 이 쌍봉 쌍바닥을 잡을 때는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봉의 쌍바닥을 잡으셔야 돼요. 봉의 쌍바닥. 자, 여러분들 여기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수익 구간이 분명히 나왔어요.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봉의 쌍봉을 찾으셔야 됩니다. 봉의 쌍봉. 그리고 두 번째는 5일선의 쌍봉 혹은 쌍바닥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지표의 쌍봉 쌍바닥을 찾으셔야 돼요. 지표의 쌍봉 쌍바닥. 자, 봉의 쌍바닥은 어딜까요?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와 여기일까요? 자, 봉의 쌍바닥은 여기와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와 여기도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와 여기 기준은 조금 애매합니다.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부분 윗꼬리 구간인데 여기는 몸통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은 조금 상관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구간들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죠. 이런 쌍봉이 발생 후에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제가 그 평단가 구간에 거의 근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도 역시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5일선의 쌍바닥. 5일선은 제가 지표 추가를 좀 해볼게요. 지금 5일선은 제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중앙 추세선이 기본적인 이평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5일선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흰 선으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고 지금 고점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쌍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또 고점이 한번 또 갱신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고가가 갱신이 돼요. 자, 지금 이 지점은 여기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따로 쌍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표의 쌍봉 쌍바닥을 찾아야 돼요. 자, 우선순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의 쌍봉 쌍바닥, 그 다음에 5일선의 쌍봉 쌍바닥, 그 다음에 지표의 쌍봉 쌍바닥.
지표는 대체적으로 추세 관련된 그 보조 지표면 됩니다. 우리가 MACD가 될 수도 있고, 스토캐스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켜진 게 MACD이기 때문에 MACD로 좀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표에 쌍봉 쌍바닥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지표가 높은 곳부터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표가 여기가 가장 높아요. 지금 이 구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표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표상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이 지표의 쌍봉도 아니죠. 봉이 3개예요. 3봉이라고 할게요. 이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그 패턴, 혹은 손절을 하지 못해서 접근하는 길어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구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은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본절을 하겠다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계나 단기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면 그 기계적인 분할 매도를 습관화 하신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코인 멤버십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하나 보시게 되면 그 코인 멤버십 신청하는 란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든 지표와 매매 방식은 이 비트겟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이 비트겟 가입하는 링크도 있어요. 수수료 할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너스 달러도 있으니까 가입 후에 KYC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매매 하시게 되면 아마 보너스가 들어올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